얼마 전에 이 여성의 가족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며칠 동안 이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가 출근길에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온 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어머니였고 이 피해자가 6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걸 본 거죠. 작은 엄마 말에 의하면 그걸 목격하자마자 속옷바람으로 가셔서 칼을 맨손으로 막으셨거든요. 칼을 막 맞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아이가 나온 거예요. 몇 발짝을 빼고 뒤돌아봤는데 그때는 은총이가 이렇게 누워 있었고 포기를 한 듯이 보였대요. 범인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잡혔나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잡히긴 했죠. 잡히긴 했는데 이 상황이 조금 묘한 게요. 네네. 본인이 이제 그 현장에 입고 갔던 정장에서 자켓을 이렇게 벗고 휴대폰도 그 위에 탁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피해자를 찌르고 본인도 사실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진 않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느꼈던 건 며칠 동안 계속 계획했구나. 이 상황은 맞아요. 절대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과 함께 나의 목표는 오늘 이 여자를 해치는 거야. 나는 잡히는 게 절대 두렵지 않아.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놈 절대 안 죽거든요. 아마 자해도 그냥 가벼운 정도지 결코 깊은 자해도 하지는 못해요.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연인 관계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네. 예. 둘이 한 10개월 정도 교제를 했던 사이고요. 근데 짧게 사귀자마자 이제 둘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같이 있고 싶다고! 같이 있고 싶은 이게 왜 같이 사람이 있기 싫은 이유가 되냐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다고 서로가 너무 입장이 다르고 내가 처음에 사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가 너무 힘드니까 이랬냐고! 피해자가 이제 헤어짐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이제 동원해서 괴롭히는 거죠. 마음을 돌리려고 환심을 살려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스토킹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스토킹인 거죠. 그러한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사실 지속이 됐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요. 그렇겠죠. 예, 근데 차 안에서 감금한 상태에서 때리니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태워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하는 상해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때리는 수준이 갈비뼈도 막 부러져요. 어우, 야.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SNS에,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 이 둘의 은밀했던 사진, 사적인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괴롭히죠. 참 비열한 놈이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당연히 이제 신고를 했겠죠. 했습니다. 예. 갈비뼈가 부러지는 네. 상황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 맞으면서 방어도 하고 이래서 쌍방 폭행이 돼서 고소가 취하가 된 부분이 있고요. 집 앞에 와있자 또 미치겠다. 지금 또? 진짜 미치겠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미안해. 도저히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서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죠. 스토킹으로. 네. 근데 이때는 이 씨가 다시 이제 그 고소를 취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제 박민아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SNS에 올린 사진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취하를 해요. 고소 취하 사흘 만에 다시 3번째 신고를 또 하게 됩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그래? 싫다니까 네가. 나 너 싫다고 계속 100번 넘게 얘기했어. 결국은 이때 이제 가해자한테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스마트워치를 이제 피해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죠. 기능은 그냥 어떤? 신고죠, 신고 정도만. 세 번째 신고했을 땐 좋구나. 네. 스마트워치를 이제 피해자가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서 한 달 동안 잠잠한 거예요, 가해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경찰에게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납하는 날부터 연속으로 5일 동안 이제 피해자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 지금 거리에서 뭐 관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한 달이 잠잠한 게 아니고 예. 나름대로의 또 다른 정황을 이제 살피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되게 이게 아쉬워요. 많은 이러한 교제폭력이나 살인사건 내용을 보면은 네가 감히 날 신고해? 그러면서 사실 분노적으로 더 사건이 커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신고를 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6개월 안에 사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경찰이라는 전문 기관, 국가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사실은 골든타임은 째깍거리고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스토킹이라는 것을 신고받은 순간부터 과거에 얼마나 많은 스토킹 사건들이 초기에 잘못된 접근으로 결국 살인이라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져 왔습니까? 어떤 곳이 골든타임이었느냐? 이건 사실 이야기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예요. 신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심해져서 가해자를 체포했지 않습니까? 체포까지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경우인 것이고 몇 시간 이후에 방면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죠.